예, 제가 동아일보 이기용 대기자의 칼럼은 빠지지 않고 보고 또 거의 대부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칼럼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용 칼럼의 경제 사이렌 총선 빨간불 속 여당 실종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도 아주 미트가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출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외교 성과가 이어졌고 노조 불법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자칭 시민단체로 행사해온 좌파단체들의 추한 실태가 공개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박수를 치는 국민들이 많다. 지지율도 다소 회복세다. 얼핏 보기에 총선 10개월여 앞두고 여권의 청신호가 켜진 듯하다. 그러나 귀를 실물경제 현장에 대보라. 아우성이 사일렌 수준이다. 본고사는 이제 시작이다. 외교는 어음이고 내치가 현실이다. 외교는 어음이고 내치가 현찰이다. 외교는 화면은 화려하지만 표로 연결되는 것은 실물 경제다. 문제는 현 경제 위기의 뿌리가 그 어떤 정부도 대처하기 힘들 만큼 과거 정권과 또 세계 경제 구조로부터 뻗어나왔다는 점이다.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수출이 8개월째 감소하는 근본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 대중국 수출 감소,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로 인해 수입 가격 올라가고 해외 소비 패턴이 증가하면서 구조적 적자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 강성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계속된다. 경제 대부분 분야가 침체되어 있고 이 상황이 조만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쓸 수 있는 국내 정책 수단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사회안전망을 명분으로 뿌린 막대한 돈이 심대한 국가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우외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단합을 위한 정치의 역할이 절실하지만 윤 정권의 실패를 만들어내서 반사이익을 얻는 데만 골몰해 있는 지금의 야당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여당 국민의힘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 경제 현장의 민의를 수렴하고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인들의 애로를 정부에 전달해 줘야 한다. 그러나 요즘 한국에서 가장 조용하고 한가한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석 달 전 김기현이 대표로 취임한 이래 국민의힘은 뉴스에서 사라졌다. 여당이 주도한 이슈가 없다. 사실상 눈 감고 귀 막고 입 봉한 정당이 됐다. 김기현 등 지도부는 취약지역 공략을 한다면서 지난 1일 수원을 찾았다. 수원까지 가서 경기 도당 사무실에서 보훈 체육만 강조하고 왔다. 지역구 59개 중에서 52군데에서 패배한 초열세 지역 경기도 탈환을 위한 전략적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가볼 곳이 얼마나 많았는가. 수도권 규제로 발목 낀 기업, 김포라인을 비롯한 출퇴근 지역 현장,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영세 기업, 난개발 현장, 미부장 현장, 갈 곳이 마땅치 않으면 상가 거리라도 나가서 빈 점포를 세워가며 수표에 발열 정자라도 적어나가는 퍼포먼스라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경제를 살릴 첩경은 규제 완화인데 국무총리나 대통령 실장 등 윤석열 정부의 요직을 모피아 출신들이 독점한 관료공화국에서 규제 완화는 쉽지 않다. 규제 완화는 공무원들이 자기 권한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내려놓느냐 이 말이에요. 여당 대표가 총리, 기재부 장관을 앞에 불러두고 내가 어디 가보니까 이런 하소연이 하늘을 찌르더라. 대통령은 그렇게 규제 완화를 외치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냐. 호통하는 이 퍼포먼스라도 좀 해봐라. 그런 퍼포먼스가 정권에 마이너스가 될 리가 있는가. 조용한 게 최고가 아니다.
민주당은 천박하고 부패한 속살을 드러낸 채 진흙구덩이에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지만 저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내년 총선 때도 지금의 민주당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문 정권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행정, 공영, 언론, 문화, 교육 등 제도권 곳곳에서 버티면서 사보타주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범좌파 진영 차원에서 총선 승리를 위한 이익연대 체계가 갖춰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반면에 여권은 우리 대통령 외교 잘한다 박수만 치면서 잔치 끝난 뒤에 고요를 즐기고 있다. 민주당에서 아무리 악재가 있더라도 이탈표를 흡수할 매력 요소를 국민의힘이 스스로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도 논리적으로는 안다. 논리적으로는 국민도 안다. 경제난, 저출산, 연금 같은 구조적 문제가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는 안다. 그러나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그 원망은 현 권력에 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또 정부가 민생의 고충을 함께 나누겠다고 북적거리고 돌아다니기라도 하면 국민은 그래도 우리 먹여 살릴 놈들은 이놈들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게 마련이다.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 큰 뉴스만 보는 게 아니다. 누가 진정으로 자기들의 어려움과 함께 하려고 하는지를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관료 조직처럼 돼버렸다. 초선 의원이 54.8%로 절반이 넘는데도 소장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나경원, 안철수가 배신자로 찍히는 걸 보면서 입을 다무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퍼졌는지도 모르겠다. 공포의 간접 체험 효과. 의원들을 만나보면 관심사는 오로지 다음 공천이다. 누가 실세냐? 누가 용산과 친하냐? 이런 것들만 수소문하고 다닌다. 논쟁, 토론, 상호 견제가 많아야 생명력이 생긴다. 그게 민주주의다. 동종교배는 조직의 생명력을 뺏는다. 친구끼리에 젖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이재명이가 이래경이라는 자를 혁신위원장으로 밀어붙였던 인사참사다. 상식을 가진 국민 99%가 어이없어 할 시대착오적 인물이 이재명이와 주변 식구들 사이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예, 이 대목에서 아주 유명한 정치학의 격언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규영 기자, 동종교배는 조직의 생명력을 뺏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명제는 이렇습니다. 동종교배는 열성유전된다. 동종교배는 열성유전된다. 그래서 이종교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성유전을 시키려면. 끼리끼리는 열성유전된다. 이게 옛날 왕조시대 때 순혈주의를 강조하면서 전부 동종교배로 이 왕위가 계승이 되면서 어쩌다 천재 같은 왕이 나지만 대부분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왕들이 계속 나와서 왕조의 몰락을 재촉했던 동서고금의 역사가 있어요. 동종교배는 열성유전된다. 근데 지금 딱 그 꼴이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에 젖어서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당은 민심이 모이고 전달되는 곳이다. 그 역할 포기하면 당 끝난다. 침묵이 체질화된 정당이 어떻게 국민과 호흡하고 국민의 불만을 수렴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실도 이런 당의 모습을 원한 건 아닐 것이다. 여당이 조용하고 일사불란하다 해서 민생도 잔잔한 바다인 것은 아니다. 참모나 장관들은 쓴소리를 할 용기가 없다고 쳐도 당은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민의를 전달하는 게 당의 존재 이유 아닌가?
여당에서 쓴소리가 사라지면 대통령이 퇴임 후에 다 뒤집어 쓴다. 당장 편한 게 좋다고 편하게만 해주면 서로를 망치는 것이다. 예, 이게 이규영 대기자의 칼럼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규영 대기자는 오늘 이 칼럼의 포인트를 국민의힘에다가 두고 이 주장을 펼쳤어요. 선거는 결국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이 역동적이고 활성화된 모습을 빨리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국민의힘이 치르는 선거이기는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받고 윤석열 정부가 평가받는 선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규영 대기자가 주장한 대로 국민의힘을 역동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가 동시에 대통령실도 윤석열 정부 내각도 진짜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정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실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한테 지금 의지하고 편성해서 가고 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치고 힘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벌써 한 2달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해왔습니다. 청문회 안에도 개편하고 어떤 면에서는 장관 몇 명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대통령실 비서실장 수석들의 교체다. 제대로 좀 진영 갖춰서 개편하자. 이거 제가 계속 말씀해왔어요. 두 번째, 내각인데요. 장관 여러 명 바꾸는 거 힘들 줄 알아요. 그래서 차관들 여러 명 바꾸는 걸로 갑니다. 그러나 가장 상징적인 자리, 총리만큼은 좀 바꾸자. 젊은 돌파형 내각으로 가자. 총리가 젊은 돌파형, 일 잘하는 자유파 정치인으로 바뀌면 그 하나만으로도 내각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한덕수 총리는 국정 경험이 전혀 없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차에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리 없는 존재감 없는 총리로서 그동안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그때는 지났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그립을 강하게 쥐고 밀어붙이면 그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진짜 국정 운영에서 돌파해낼 수 있는 힘있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젊은 돌파형 내각이 이제는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심판받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심판하는 윤석열 정부로 공수교대를 해야 된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들 심판할 게 한둘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심판하는 돌파형 내각으로 가자. 그리고 오늘 이규영 대기자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당도 좀 이제 존재감을 보여라. 역동성을 회복하고 활성화시켜라. 이 세 가지, 대통령실과 내각과 당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 개편에 대해서 이 모든 이 개편에 특히 대통령실과 내각의 절대적인 그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깊이 상황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